자, 법질서. 자, 갈게요. 자, 법질서 아래에서는 자, 관계의 종류에 따라 자, 적용할 법의 분야가 달라지는데 법의 대표적인 두 분야는 형사법과 민사법입니다. 그래서 형사는 자, 국가와 범죄자 간의 관계. 자, 그다음에 민사는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의 관계입니다. 자, 이것도 정리하면서 볼게. 자, 우리가 형사와 민사를 잘 봐야 돼. 형사, 민사. 자,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입니다. 자, 얘는 뭐와 뭐의 관계야? 얘는 보니까 자, 국가와 범죄. 국가와 범죄자 간의 관계. 자, 민사는 개인과 개인. 자, 그리고 개인과 법인. 자, 이들의 관계래요. 그래서 각각을 잘 잡아줘야 돼. 얘들아, 형사는 형벌을 주는 거예요. 민사는 그냥 이익과 손해 차이, 즉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배상 이런 거 다 민사예요. 자, 볼게. 형사법의 목적은, 자, 목적 나옵니다.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자, 형벌을 가하는 겁니다. 국가가 범죄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치, 형벌을 가하는 게 바로 형사. 자,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형벌은 생명, 자유, 명예, 자, 재산 등에 관한 기본권을 박탈하는, 즉, 기본권을 박탈하는 게 바로 형벌입니다. 기본권을 박탈합니다. 자, 이제 민사 얘기 나올 거예요. 자, 민사는 이거는 역세무했어요. 자, 그리고 물결쳤습니다. 자, 개인 간 분쟁 해결에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요. 자,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하고요. 손해과 이익을 조정해서 자, 당연히 평등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손해와 이익이죠. 자, 손해와 이익을 조정해서 결국 수평. 자, 수평 관계를 자,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갈게요.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의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은 다르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는요, 자, 검사와 피고인으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소송이 자, 시작됩니다. 검사와 피고인이에요. 자, 갑니다. 자, 여기 우리가 보시면 자, 국가와 그 다음에 범죄자의 관계라 그랬잖아. 그치? 자, 이럴 때 국가는 바로 검사가 되고요. 자, 범죄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이 됩니다. 됐죠? 자, 이때 거기에 우리가 이 검사와 피고인이 자, 얘네 둘이 우린 뭐라고 합니까? 당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사자. 이렇게 검사, 피고인. 자, 그리고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얘가 기소하면 자, 소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소하면 어이구. 검사가 피고인을 자, 기소하면 바로 자, 소송이 자, 시작된다. 자, 그다음. 자,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자, 검사가 담당하고요. 자,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서 반박합니다. 자, 검사가 하는 일. 얘는 유죄 입증. 얘는 유죄 입증. 자, 피고인은 자, 뭘 선임해요? 자, 변호사. 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뭐 합니까? 반박합니다. 즉, 얘는 입증, 얘는 반박. 자, 그 차이.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어서 볼게요. 법원은 자, 검사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피고인의 법죄 성립 여부 및 잘못 정도를 따진 후에 형벌을 내립니다. 이때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자, 밑에 두 사람의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자,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봤었죠.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일 경우에 폭행죄나 모욕죄일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소송이 진행이 안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락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자, 원고와 피고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원고가 되고요. 가해자가 피고입니다. 자, 원고와 피고예요. 자, 이제 이쪽으로 갈 거예요. 자, 여기는 똑같이 가자. 당사자, 원고와 자, 피고입니다. 여기 지금 개인과 개인 혹은 이제 개인과 법인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자, 그럼 가볼게요. 똑같이. 자, 개인. 자, 법인.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거기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치? 자, 원고와 그 다음에 피고입니다. 자, 얘가 원고가 되고요. 자, 얘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해? 당사자. 자, 이때 자, 원고는 피해자고요. 얘는 가해자입니다. 자, 잘 봐야 돼. 헷갈리면 안 돼. 피고, 가해자. 피고, 이게 뭐야? 범죄자. 그러니까 범죄니까 가해.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셔도 돼. 범죄자, 피고, 가해자, 피고. 됐습니까? 소송을 당한 애야. 피고. 소송을 당한 애. 얘가 소송을 하잖아. 그러니까 소송을 당하는 거야. 얘도 당하는 거야. 피고. 자, 그 다음. 모두 소송인의 변호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바로 뭐죠? 얘도 변호인. 얘도 변호인. 그래서 이 둘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이제 서로. 자, 그리고 이어서 갈게요. 자,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자, 입증해야 됩니다. 만약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자, 당사자에게 불리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자, 해서 자, 타협하면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자, 이제 뭘 끌고 가는 거야? 타협하면 종결. 여기도 변호사라고 했구나. 변호인. 자, 이 차이를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 자, 형사법과 민사법은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자,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자, 밑에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 사례가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 맞아서 갑이 다쳤어.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막 갑이 다쳤어. 그럼 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자, 실판. 을이 피고인. 형사에서는. 자, 민사에서는 을이 피고. 그럼 갑은 어디 있어? 원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때 검사가 법원에 을을 상해죄 법규로 처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검사가 진행하는 거야. 자, 갑이 을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돈입니다. 손해. 됐죠? 자,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진 않습니다.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르고요. 정도도 다릅니다. 자, 형사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한 입증. 그러니까 형사소송은 강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사는 어때? 강한 입증까지 요구하진 않는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돼. 즉, 밑에 줄.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즉, 얘가 증명을 못해. 그럼 얘가 뭐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됐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는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입증. 됐습니까? 증거를 얘가 잡아서 너는 죄가 있어. 근데 얘가 변호인을 선임해가지고 막 반박을 하겠죠. 그래서 보니까 증거가 즉 강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야. 법관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피고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풀려나는 거야. 얘한테 이익인 거야. 자, 요 얘기. 자, 이건 이제 드라마 많이 봤으면. 그치. 보통 법정 드라마 많이 봤으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 275조의 2 이렇게 나오네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법규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100을 기준으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가 51이라면 자 뭐예요? 유죄가 될 수 없다.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 자 라는 법원은 자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무죄라는 것은 자 결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입증이 부족했다. 증거가 부족했다. 그 얘기예요. 자 반면에 여러분들 그거 뉴스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뭐 10년 구형 이런 얘기 들어봤어? 구형? 그 구형은 뭘까? 구형은 얘가 죄가 있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검사가 법원에게 저 녀석을 징역 10년에 벌해주세요 라고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걸 구형이라 그래. 이해가죠? 자, 내가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침을 흘렸어. 그냥 흘렸을 뿐이야. 턱관절이 안 좋아서. 침을 흘렸는데 침을 뱉었다고 내가 기소가 된 거야. 이거는 검사가 나를 잡고 당신 침 뱉었지? 이렇게. 그래서 검사가 나를 이제 소송을 하죠. 그럼 내가 뭐가 돼? 피고인이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검사가 그럽니다. 쟤를 징역 100년에 처해주세요. 이게 구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 만약에 징역 5년 구형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니? 구형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얘 그만큼 큰 죄를 졌나 봐. 그래서 징역 100년을 구형했으면 얘는 징역 100년이 판결됐나 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됐습니까?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판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언론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얘가 죄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구형은. 자, 그 다음 자 이어서 가볼게요.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 다른 말로 뭐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 자, 입증을 요구합니다. 즉 강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 즉 정황이죠. 즉 개연성 다른 말로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을 증명하는 정도로 해석합니다. 강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아요.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단어?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 판단한답니다. 자, 34번. 자, 개념이 있니? 이거 세 번째 단락. 그 다음에 규범 내용 여섯 번째 단락. 몇 조 이런 거 있었지. 문제 상황을 가정해서 다른 분야에 자 적용하고 있다. 자, 이거 우리 다섯 번째 단락이. 자, 이거 한번 볼까? 자, 다섯 번째 단락 거기다 좀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했죠. 만약 갑이 을에게 맞았다고 가정해보자. 됐습니까? 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예외 조건을 제시해서 원칙과 다른 경우를 자 소개하고 있다. 자, 원칙과 다른 경우 이거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밑에 세 번째 줄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자 뭐예요? 폭행죄나 모욕죄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기소하면 바로 소송. 그러니까 기소가 이제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기소 바로 이제 검사가 하는 게 기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5번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자 절충해서 자 절충 없습니다. 그렇죠? 절충 얘기. 절충이라는 거는 두 개 지금 이걸 정반합이라고 하는데 쌤이 그냥 어렵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좀 어렵게 얘기해 볼까? 자, 만약에 어떤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 어떤 놀이공원을 자 개발하려고 해. 그렇죠? 자, 그런데 놀이공원을 개발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반대하겠지. 그 반대하는 논리가 뭐냐면 얘는 반대합니다. 자, 놀이공원 개발. 얘 반대 뭐예요? 자연 파괴. 그래서 자연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둘의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게 절충합니다. 그게 합의예요. 정반합. 그 합의 뭘까? 터널을 뚫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미안. 내가 놀이공원이라고 그랬니? 길을 놓자. 그렇지? 길을 놓자. 그러면서 산을 없애자. 이렇게 되는 거야. 산을 없애자. 놀이공원도 괜찮겠다. 이거 산을 없애버리고 놀이공원을 만들자. 그럼 자연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터널
됐습니까? 요렇게. 이런 거죠. 노래방 가자. 음료수 먹자. 그러면 노래방 가서 음료수 먹자. 됐어요. 이런 걸 우린 절충이라고 합니다. 전화 5번. 자, 35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형사법은 형벌,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 자, 2번. 민사법은 타협하면 수평적 균형 관계가 회복. 자, 뭐예요? 둘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로 가정합니다. 7번 보세요. 둘은 평등한 관계로 자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타협하면 종결이죠. 맞습니까? 그럼 뭐예요? 수평.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를 시작하며 자,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 아니죠. 당사자는 검사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입니다. 됐죠? 검사가 제 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기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 세겠어? 우리나라에선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검사인데 예를 들어서 우진이가 아무 죄가 없어.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있어? 기소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기소권. 그러니까 내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무조건 얘를 범죄자로 찍어서 얘를 소송으로 넘길 수 있다고. 이해갑니까? 근데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진 검사야. 그래서 얘에 대해서 어떤 정신적인 아니면 물질적인, 왜냐면 소송하면 뭐가 들어가? 변호인 돈 들어가잖아. 그리고 계속적으로 법원에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생업에 굉장히 큰 지장을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진이 입장에서는 나한테 뭐 할 수 있어? 우진이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일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누구 말 잘 들어? 검사 말 잘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검사가 우진이는 아무 죄도 없어. 근데 내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기소해버립니다. 그럼 소송이 시작. 그럼 법원에 나가야 돼. 그럼 적어도 몇 년? 적어도 한 4, 5년은 1심, 2심,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사람이 그 사이에 어떻게 되니? 완전 피폐해지고 망해지는 거야. 그래서 검사의 기소권을 뺏어야 돼. 이해하죠? 그래서 지금 뭐 녹화하니까 내가 만 얘기 못 하는데, 이 새끼들 이렇게 뺏어야 돼, 이거 기소권. 뺏어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볼게요. 거기, 우리가, 이거, 기소권을 뺏는 게 아니라, 얘네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경찰이 요청하면 그냥 소송을 진행시키는 권리 정도만. 얘네가 수사까지 다 해가지고 무조건 기소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한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옛날에 검사는 멋있었는데.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검사 되게 멋있잖아. 막 조폭도 막 때려잡고 막 그치 검정 양복에 맨인 블랙처럼 멋있었는데, 진짜 몇 년 동안 진짜 검사잖아. 그치? 정의를 위해서 칼을 뽑아야 되잖아. 검사잖아. 정의를 위해서 칼을 뽑아야 되잖아. 근데 본인들이 이익을 위해서 칼을 뽑으니까 문제야. 자, 넘어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말이지. 나쁜 놈이지. 모든 검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5번에서 전화번 3번입니다. 이제 이해 갈 거고요. 자, 4번. 형사소송에서의 최종 선고형에는 범죄의 종류 외에도, 그치, 피고인의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이게 세 번째 단락 한번 잠깐 봐요. 자,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단락에서, 거기 B 찾아봐, B. 세 번째 단락에 B, 고려하여 있죠? 그 윗줄부터 볼게요.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범죄 동기와 정황, 그 다음에 합의 여부, 이거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을 해서 최종 선고형은 다를 수 있다. 자, 그 다음 5번. 민사소송에서는 특정 사실이 있었을
자, 개연성이죠. 민사는 개연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가로 친 거는 철저하게 그 단락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36번.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한번 볼게요. 기억 저 위에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자, 저는 5번이죠.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아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37. 자, 보기의 기억 니은은 자, 동일한 사건을 바탕으로 제기된 소송입니다. 머릿속에 생각해야죠. 동일한 사건이더라도 형사와 민사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갑을 요 얘기 있었잖아. 그지? 을이 갑을 때려서 뭐 이런 거. 자, 갈게요. 운전 중이던 A는 자, 도로에 쓰러져 있던 B를 밟고 지나갔어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얘들아, 이거 있잖아. 낮은 괜찮은데 밤 있잖아요. 밤에는 안 보여요. 밤에는 진짜 안 보여요. 보통 이제 쓰러져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쓰러져 있는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음주를 많이 해서 쓰러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쓰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이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 차가 다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운전하는 입장에서 얘기해 줄게. 운전하는 입장에서 자, 차들이 이렇게 막 있어. 여기도 차들이 막 이렇게 있어. 차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주차를 이쪽을 향해서 막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죠? 길이 있어. 근데 차가 이렇게 가잖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 절대로 안 보이니까 차와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면 진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 살펴보셔야 돼. 진짜로. 그리고 가끔은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알려주는 거야.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차가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어. 그럼 가능하면 어느 쪽에 서야 돼? 신호등이 켜지더라도 이쪽으로 걸어가시는 게 나아요. 차가 이쪽으로 올 경우에 좀 멀리. 진짜 순식간이야. 이렇게 물론 이 운전자가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사실 내가 조심한다 그래서 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차가 여기서 이쪽으로 와. 그럼 여러분들 이쪽 방향으로 해서 좀 약간 멀리 이렇게 걸어가는 게 낫고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건너지 마시고요. 그치? 완전히 멈추고 차 저쪽에서 이제 앞차 멈추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특히 진짜 또 위험한 게 뭐야, 얘들아? 요거 있지, 그거. 전동 스쿠터 있잖아. 그치? 이거 갑자기 튀어나오잖아? 절대 못 봅니다. 그럼 전동 스쿠터는 뭐가 없어? 헬멧 안 쓰고 다니잖아, 애들. 그치? 그러면 탕 치면요, 보통 뇌진탕으로 가는 거예요. 탕 치면 여기 뭐 부러지고 이런 거 치지만 날아가거든요, 사람이. 날아가서 보통 2차 사고가 탕 치면 만약에 건너편으로 넘어가. 그럼 오는 차에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거 난 안 탔으면 좋겠어. 선생님 후배가 또 오토바이도 난 좀 위험하다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도 있고 뭐가 있잖아요. 왜냐면 내 후임 2명이 휴가 나가서 둘이 같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한 방에 죽었어. 최명장님 좋아하는 거 뭐 사올게요. 그리고 간 놈이 3일 후에 안 돌아오는 거야. 사고 사례 전파라고 한 달 후에 내려왔어. 사망.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이 사회 진짜 안 보여, 사람이. 자, 그 다음 거기 볼게요. 자, B를 밟고 지나갔어요. 자, 검사는 A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 그리고 뭐가 쿵 밟고 지나갔다고 해서 차가 쓰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뭐 밟았겠구나.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판단하고 A를 기소했습니다. 자, A를 오른쪽에 형사라고 적어놨습니다. A를 기소했습니다. 자, 늘 검사가 국가예요. 그래서 기소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자, A가 뭐가 됩니까? A가 피고인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A가 피고야. 거기다 적어놔 안 적혀 있으면 헷갈리면
검사가 피고를 기소하면 이제 소송이 바로 진행이 되겠죠. 자, 피고가 됩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여 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점을 고려한 분이 정황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서 확정됐습니다. 자, 이후 B는 A가 가입한 보험사에, 자, 보험사니까 뭐예요? 보험사니까 뭐니? 자, 얘가 B. 됐습니까? B. 법인이 뭐예요? 보험사. 보험사. 그럼 일로 갈게요. 얘가 B. 법인이 보험사. 됐습니까? 이렇게.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야? 원고. 됐어요? 자, 그다음 A의 거기는 뭐니? 피고. 됐습니까? 이렇게 봐야 돼. 자, 이 사건은 손해배상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고 맞췄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자,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고 제출한 증거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B에게 자, 보험금을 지급하라. 자, 이렇게 우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자, 기억에서는 누가 이익을 받은 거야? A가 이익을 받은 거죠. 맞습니까? B에서는 누가 이익이야? B가 이익을 받은 거예요. 니은에서는. 맞습니까? 이익의 정도가 달라지죠. 자, 기억에서는 자, A 윈. 자, 니은에서는 B 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1번. 자,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자, 규명하여 처벌하기 위한 소송에 그죠? 범죄 형사니까 범죄. 그다음에 니은은 피고와 원고 간의 분쟁 해결. 자, 이거 민사. 동그라미 2번. 기억은 A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자, 니은에서 A의 안전하게 운행할 자, 판단할 때 입증해야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3번에 기억에서는 A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죄. 맞습니까? 증명력이 부족해서 무죄. 자, 그리고 니은에서는 B가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한 것으로 해서 이익이 됐습니다. 자, 4번. 기억에서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의 과실이 크다. 과실 얘기는 뭐예요? 민사. 됐습니까? 크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자, 이게 아니죠. 자, 니은에서는 A가 도로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자, 원고에게, 자, 유리하게, 자, 작용했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원고가 바로 B죠, B.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자, 5번. 특히 거기 4번의 니은도 이상하죠. A가 도로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 왜요? 니은에서 우리가 네 번째 줄 보니까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 안전하게 천천히 운행할 의무가 있었어. 요 부분이야. 요 부분. 근데 그걸 못했어. 그래서 비승. 이렇게 가는 거야. 자, 5번. 자, 기억에서 법관이 열악한 도로 환경을 근거. 자, 정황. A의 유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어. 자, 그래서 A가 무죄가 났습니다. 자, 니은에서는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근거로 자, 피고의 법적 책임을 자,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뭐죠? A의 보험사.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